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이성부의 누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뻘소리 없이 역시 핵심만 찔러서 가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그 누룩이라는 시 보다가는 이성부의 글 중에서는 벼라고 하는 시를 더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테니까 그 시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시의 내용을 함께 떠올리면서 이거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벼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마찬가지고 민중의 모습을 상징화하고 있는 시어들입니다. 우리 민중의 모습을 힘없는 보통 사람들, 이런 민중의 모습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는데, 보통 민중에 관한 시를 쓰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민중은 힘이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민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혹은 의지적인 존재로서 민중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렇지만 함께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연대의식,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후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역사를 위해서, 민중들이 승리하는 그날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민중의 세 번째 특성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성부의 벼라는 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누룩이라는 시에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텍스트 펼치시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부터 같이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처음에 의문형 진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의문형 진수를 쓰는 이유는 아마도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죠? 자, 그 강조 앤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누룩이 뜨는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겠다라는 강조와 아울러서 니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깨달아봐라, 깨달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의문형 진술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선생과 함께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누룩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원래는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뭐 시를 해석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가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민중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해놨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죠. 저 혼자서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구석에 나자빠져 있다가, 자, 혼자 있을 때, 얘가 아직 연대하기 이전이죠. 혼자 있을 때 민중의 모습 혹은 누룩의 모습은 무력함이죠. 힘이 없는 존재로 그려지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무력함에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데 얘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합시다.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혹은 더운 가슴을 알게 된답니다. 자, 이 사랑이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혹은 역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더 나은 세상이 되었던 아니면 민중이 승리하는 그날이 되었던 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자, 일단 혼자 있을 때 무력한 존재로 그려지는 민중의 모습을 하나 봤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보죠. 오간을 발길들 여기 멈추어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자, 혼자 있을 때 여기 나오는 누룩은 우는 울음이라고 했죠. 우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무력하게 고통받는 존재로서 누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서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 찾는 길이, 자,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나와요. 저 혼자 찾는 길, 아까 뭔가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그죠? 더 나은 역사가 되었던, 민중이 승리하는 그날이 되었던 간에 그러한 지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엄동설안의 칼별은 알고 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깨달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칼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좀 눈여겨서 봐둘 만한 시어가 될 겁니다. 누룩이라는 시가 나오게 되면 뭐 특별한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어를 묻는 문제가 많진 않은데 칼별의 기능을 묻는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좀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칼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죠. 설안이야, 아주 추운 겨울이야, 뭐 뻔하게 부정적 현실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 혹은 민중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이렇게 엄동설안이라고 불렀겠죠. 자, 이런 엄동설안의 이 칼별은 뭘 알고 있냐 하면 혼자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임을 칼별이 알고 있대요. 자, 혼자 찾는 길, 민중이 이기는 길, 나 혼자가 원해서. 근데 그것이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원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 연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인 거죠. 네가 지금 원하는 그 길이 너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나약하지만 니들이 함께 원하는 것이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 강해질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칼별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라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칼별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 민중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시에 엄동설안이지만 아마 칼자를 붙인 게 강인한 의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엄동설안이지만 이런 연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민중의 강인한 의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보죠. 민중들이 혼자 있을 때는 나약했어. 그리고 항상 우는 존재였었어.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 혼자 원하는 건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겨울 칼별을 봤더니 이 칼별이 뭔가의 깨우침을 준 거죠. 어떤 깨우침이냐 하면 네가 원하는 길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야. 연대의 필요성, 연대해야 돼. 공동체 의식에 관한 깨달음을 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시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무릎팍 으깨져도 꼽히는 가슴, 그 가슴 울림을 들었느냐. 자, 그러니까 이 칼별처럼 우리도 무릎팍이 으겨진다고 하더라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고 말리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보지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뭐에 대한 기다림일까요? 민중이 승리하는 날에 대한 기다림이겠죠. 민중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날에 대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계속 지금 의문형 진수를 쓰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 혼자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힘을 합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칼별을 통해서 연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서는 뭐를 보여주냐 하면 희생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민중이 승리하는 날, 그 깨달음, 그 기다림의 순간을 위해서 시를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삭고 부서진다라고 했고, 지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고향의 좋은 물을 만나면 함께 끓는 마음이랍니다. 자, 아까 바람이라고 단어가 있었고요. 다시 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물 혹은 바람이라는 자연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가도 민중들이 더 나은 삶, 민중이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날을 만드는 어떤 하나의 외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민중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얘기해 봅시다. 혼자 있을 때는 무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연대 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외적인 조건을 만나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 의지까지를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단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자, 죽음, 마지막 요 죽음을 좀 눈여겨서 봐두셔야 될 겁니다. 보통은 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 하면 춤도 되고 노래도 되는 죽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춤과 노래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승리하는 날, 지향하는 그 어떤 세계인 거죠. 이런 지향하는 세계가 오기 위해서 난 기꺼이 나를 버리고 말 것이야. 이 죽음은 부정적인 죽음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위의 세계였죠. 자기 희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깨달은 민중이 이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밤새 퍼지나니. 자, 이제 마지막은 이런 누룩들이 뜨는 모습. 자, 누룩이 밤새 퍼져 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날을 위해서 누룩들이 연대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연대와 희생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시 속에 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민중들의 어떤 승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또 말을 잘 듣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게 B급 강의라서 그래요. 버벅거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중의 모습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 시작했고요. 얘는 혼자 있을 때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고통받는 존재였었고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칼별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깨우침을 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길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구나. 그런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첫 번째, 저 칼별처럼 나도 엄동설한이지만 이겨내고야 말 거야. 의지적인 모습 보여주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길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야. 함께 들끓어야 돼.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죽음이죠. 희생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걸 통해서 비로소 누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술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술이란 말은 이 속에 직접 나오지 않고 뭐 노래가 되고 춤이 된다라고 말했죠. 민중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민중이 승리하는 더 나은 역사를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물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민중들이 이러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인 조건 같은 것들이 된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중이 이러한 좋은 외적 조건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누룩이 뜨고 있어. 그러한 가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민중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아주 쉬운 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시도 아닙니다.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